하우스는 행성이 거주함과 동시에 집주인이 되어 담당하는 12개의 공간입니다. 그러한 12개의 공간은 각각 구체적인 성격을 띠어서 거주하거나 담당하는 행성이 할 일을 결정합니다. 지평선과 좌우선이 시작점인 1, 4, 7, 10하우스는 앵글이고 다음의 하우스들인 2, 5, 8, 11하우스는 석시던트, 나머지 3, 6, 9, 12하우스는 케이던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앵글, 석시던트, 케이던트 순으로 하우스의 세기가 강하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10, 다음으로 4, 7, 11, 다음으로 2, 5, 다음으로 3, 9, 다음으로 6, 8, 마지막으로 12하우스 순으로 세기가 강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11하우스는 기란 하우스로 통칭되고 고난과 그로 인한 인내를 의미하는 6하우스, 추락과 손실을 의미하는 8하우스, 도피와 고립을 의미하는 12하우스는 흉한 하우스로 분류됩니다. 하우스의 기능은 크게 거주와 담당 두 가지로 나뉜다는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린 바 있는데요. 첫 번째로 행성이 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은 자신이 맡은 사안을 거주하는 공간에서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이 천공도의 금성은 네 번째 공간인 4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하우스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나 집안 사안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궁도의 주인공은 집에 있거나 가정사안과 관련된 것에서 금성투교의 즐거움을 느끼거나 행운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성은 거주하는 공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기란 행성들은 거주하는 공간에 기란 영향을 끼치고 흉한 행성들은 거주하는 공간에 흉한 영향을 끼칩니다. 태양은 거주하는 하우스를 태우는 경향이 있고 달은 거주하는 하우스에 변화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성이 집주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행성은 특정 하우스의 집주인이 되어 그 하우스의 사안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행성이 어떻게 특정 하우스의 주인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센던트가 걸리는 별자리를 1하우스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각 별자리마다 순서대로 하우스를 배정해서 12하우스까지 순서를 매깁니다. 그러면 각각의 별자리에는 주제 디스포지션 시간에 배운 도모사일 룰러가 하나씩 있게 됩니다. 그 룰러가 해당 하우스의 로드, 즉 집주인이 됩니다. 이 경우 1하우스는 정갈자리이기 때문에 정갈자리의 룰러인 화성이 1하우스의 로드, 집주인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5하우스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5하우스의 로드, 즉 집주인은 물고기 자리의 룰러인 목성이 됩니다. 하우스의 집주인, 즉 하우스의 로드는 해당 하우스를 담당하고 관할합니다. 즉 그 하우스의 사안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은 나 자신을 의미하는 1하우스의 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성이 커스프에 위치하면 그 행성이 어떤 하우스에 거주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하우스의 시작점인 커스프의 앞뒤 5도 정도의 구간은 그 해당 하우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행성이 커스프에 위치한다면 해당 하우스의 시작점에 있는 셈이므로 그 하우스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도의 구간 역시 얼추 잡은 것이므로 융통성 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12하우스를 구분하는 방식은 꼭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우선 행성이 어떤 하우스에 거주할 때는 이렇게 별자리와 상관없이 선으로 천궁도를 가름으로써 12개로 구분하는 공간 분할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쿼드런트 시스템이라고 하며 줄여서 QS라고 부릅니다. 쿼드런트 시스템 중에서도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에 따라 플라시투스, 알카비투스 등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본 강의에서는 알카비투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런 쿼드런트 시스템은 주로 행성의 거주를 살필 때 채택합니다. 즉, 행성이 어떤 별자리에 위치하는지 살펴볼 때 쿼드런트 시스템의 공간 분할 방식을 채택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행성의 담당, 집주인을 살필 때는 홀사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쿼드런트 시스템처럼 공간을 선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어센던트가 걸리는 별자리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별자리가 순서대로 한 하우스씩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별자리가 곧 하우스가 되는 시스템을 홀사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홀사인 시스템은 주로 하우스의 담당, 그 하우스의 주인이 어떤 행성인지 살필 때 주로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 천공도의 금성은 MC에 정확히 걸립니다. MC는 10하우스의 시작점이자 커스프이므로 금성은 10하우스에 거주한다고, 즉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공도의 어센던트는 쌍둥이 자리에 걸리는데요. 홀사인 시스템으로 보면 그 경우 쌍둥이 자리가 1하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금성이 룰러가 되는 별자리는 황소 자리와 천칭 자리인데요. 이 천공도의 경우 쌍둥이 자리가 1하우스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천칭 자리가 5하우스, 황소 자리는 12하우스가 됩니다. 즉, 금성은 10하우스에 위치하면서 5하우스와 12하우스의 주인이 됩니다. 5하우스와 12하우스의 주인으로서 10하우스에 거주하는 금성이기 때문에 5하우스와 12하우스의 사은을 금성적인 방식으로 10하우스에서 발휘하는 셈입니다. 행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쿼드런트 시스템으로 살핍니다. 태양은 1하우스의 시작점인 어센던트에 정확히 걸리므로 1하우스에 위치합니다. 달은 11하우스의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수성은 12하우스의 커스프 부근에 있으므로 12하우스에 거주합니다. 화성도 수성과 마찬가지이고 목성은 5하우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건 금성과 토성인데요. 하우스 커스프 부근에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기 어려울 때는 홀사인 시스템을 혼용합니다. 금성과 토성은 사수 자리에 있고 홀사인 시스템으로 보면 어센던트가 걸리는 정갈 자리가 1하우스이기 때문에 다음 별자리인 사수 자리는 2하우스가 됩니다. 즉, 금성과 토성은 애매하지만 2하우스에 위치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홀사인 시스템에 따라 행성들이 어떤 별자리를 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룰러인 사자 자리는 10하우스입니다. 따라서 태양은 10하우스의 로드가 됩니다. 달이 룰러인 개 자리는 9하우스입니다. 따라서 달은 9하우스의 주인이 됩니다. 수성이 룰러인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는 각각 8하우스와 11하우스입니다. 따라서 수성은 8하우스와 11하우스의 로드가 됩니다. 금성이 룰러인 황소 자리와 천칭 자리는 각각 7하우스와 12하우스입니다. 그러므로 금성은 7하우스와 12하우스의 로드입니다. 화성이 룰러인 정갈 자리와 양 자리는 각각 1하우스와 6하우스입니다. 따라서 화성은 1하우스와 6하우스의 주인이 됩니다. 목성이 룰러인 사수 자리와 물고기 자리는 2하우스와 5하우스입니다. 그러므로 목성은 2하우스와 5하우스의 로드입니다. 토성이 룰러인 염소 자리와 물병 자리는 각각 3하우스와 4하우스입니다. 그러므로 토성은 3하우스와 4하우스의 주인이 됩니다. 이로써 점성술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학습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가적인 개념으로 교점, 3우행성, 항성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리딩을 할 때 필수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차트 리딩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